이 단지의 전용 84 33평의 정고점을 보면 21년 10월에 매매가가 5억이었었고 전세가가 3억 8천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뒤로는 매매가가 20-30%가 빠지고 전세가도 30%나 빠졌습니다. 매매가도 1억이 넘게 빠졌지만 전세가는 1억 5천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시장이 뜨거운 상태만 보고 21년에 이런 걸 두세 채 샀다고 하고 가정해보죠. 그럼 매매가도 매매가인데 두 채만 해도 벌써 역전세가 3억이 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투자만 피해도 부동산으로 망하는 경우는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 저도 함께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던 동료들이 많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들어갔다가 큰 실패를 하거나 해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 공통점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꼽는 가장 후회하는 투자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첫째, 한 지역의 몰빵 투자. 주식에도 분산 투자가 있듯이 부동산에도 분산 투자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분산 투자란 지역과 시기를 분산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해도 한 지역에 여러 채를 사는 행위나 특정 월에 여러 채 매수를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한 지역에 몰빵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한 채수만큼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채의 역전세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같은 시기에 혹은 같은 지역에 여러 채를 매수하는 행위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인천의 한 단지를 갖고 온 건데요. 인천은 수도권에서 가장 막바지의 흐름이 와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빠르게 식었습니다. 이 단지의 전용 84 33평의 정고점을 보면 21년 10월에 매매가가 5억이었었고 전세가가 3억 8천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뒤로는 매매가가 20-30%가 빠지고 전세가도 30%나 빠졌습니다. 매매가도 1억이 넘게 빠졌지만 전세가는 1억 5천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시장이 뜨거운 상태만 보고 21년에 이런 걸 두세 채 샀다고 하고 가정해보죠. 그럼 매매가도 매매가인데 두 채만 해도 벌써 역전세가 3억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세 채였다면 역전세가 4, 5억이 나는 거고요. 그러니 시기와 지역에 몰빵하면 너무 위험해지는 겁니다. 둘째,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물건. 한동안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채수를 늘려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은 서울의 강남 3용이라고 하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모두 다 비조정 지역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거의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지방도 광역시 및 규모가 큰 중소도시들의 경우에는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택부터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3주택 이상은 12% 이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12%나 내고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당분간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했었고요. 또 누군가는 12%를 내고 그보다 더 벌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고수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옳았냐를 떠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단지들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단지들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단지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투자해놓고 가격은 오를 수 있는데 그 오른 가격 때문에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주택으로 산정이 되면서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 때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이었는데 내가 팔 때는 1억이 넘어가서 하려는 투자자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보통 20년 이상 구축일 확률이 높은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면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많이 없죠.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라 할지라도 구축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단지들은 정말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거죠. 셋째, 지방 복도시 구축.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입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입지 힘이 크기 때문에 구축이라 할지라도 좋은 입지를 가진 구축이 입지가 좀 떨어지는 신축보다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죠. 지방의 광역시나 좀 규모가 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입지의 힘이 커서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은 연식의 힘도 굉장히 크거든요. 아주 외지거나 한 곳이 아니라면 신축 단지들은 가격이 보통은 꽤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지방에서 구축을 고려할 때는 입지를 정말 잘 따져서 고려해야 되는데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할 종류를 꼭 하나만 꼽으라면 구축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지방의 복도식 구축 아파트는 잘 오르지도 않고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지방이다 보니까 재건축보다는 빈 땅에 새로 짓는 게 쉬워서 재건축 진행이 안 그래도 더딜 수 있는데 복도식이니 더더욱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부산이나 대구, 대전 같은 광역시에서도 복도식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의 구축 복도식 아파트는 아무리 가격이 싸거나 전세가가 높아서 투자금이 적게 들더라도 가급적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너무 소도시에 투자하는 것. 부동산 상승장 끝물에서 보통 나타나는 투자가 소도시 분양권이나 신축 투자입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잘 보지 않겠지만 워낙 상승장이 길어지고 온기가 더 작은 도시들에게까지 번지다 보니까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처를 찾다가 인구수 30만 이하 소도시까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거제나 이런 곳 분양권 들어가신 분들도 많았는데 지난 상승장 말미에 이런 곳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곳들은 시장이 차가워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빠르게 하락하고요. 또 회복이 되더라도 굉장히 더딥니다. 반면 똑같이 하락장을 맞고 있어도 인구수가 많아 수요가 많고 입지가 좋은 곳에 사놓으신 분들은 역전세 대비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임을 인지하고 더 좋은 가치를 가진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지방은 인구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기준을 4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클 수 있어서 가급적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하락장을 겪으면서 보니까 더 보수적으로 봐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다음 상승장이 온다면 아무리 온기가 소도시까지 퍼진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기본적인 투자 기준에서 벗어나는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동산 투자를 오래 지속하면서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 기준 없이 갭만 보고 투자하거나 강사가 찍어주는 곳에 우르르 몰려가는 행위.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갭 투자라고 하면 무조건 투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아닌 여분의 집을 더 매수하는 경우에 99%는 전세 세입자를 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갭 투자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얼마나 크냐, 즉 갭이 얼마나 크냐 적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부동산 아파트 투자는 다 갭 투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아파트에는 입지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입지를 분석하고 파악한 뒤에 가치는 크지만 가격은 그에 못 미치는 저평가 단지를 찾아서 투자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치 투자라 부를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의 방식은 부동산 갭 투자이지만 투자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가치 투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정말 말 그대로 갭만 보고 달려들거나 어느 유명 강사가 찍어주는 곳에 우르르 몰려가거나 옆 사람이 샀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서 사는 행위 등은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의 투기는 가끔 운 좋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큰 실패를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은 내 자산을 크게 상승시키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재임이 분명하지만 애초에 투자금과 가격이 큰 투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배우고 나서 투자를 해야만 투자의 성과도 낼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산을 늘리고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고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관리나 대응의 역량이 중요한데 이런 것도 배우면서 경험해야 가격이 충분히 오를 때까지 관리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올려드리는 영상들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